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조금 전 대만을 떠나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1박 2일 대만에 머무는 동안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권 유린을 한다고 비판을 하더니 대만뿐 아니라 홍콩, 티벳, 신장, 중국의 인권 문제를 하나하나 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지만 이 중국은 머리가 깨지고 불에 타 죽을 거라는 이런 험한 말을 퍼부으면서 대만 포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났지만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대만에서 중국이 싫어할 만한 인사만 만나고 다녔던 그의 하루부터 전혜정 기자가 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 50분쯤 한국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 측의 납치 격추 엄포에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대만까지 평소 5시간이 걸리는 하늘길을 2시간 더 우회해야 했던 펠로시 의장은 오늘도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크게 우회해서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첫 대만 일정부터 시진핑 주석을 향한 비판 기고문으로 포문을 열더니 오늘 하루를 반중 일정으로 채웠습니다.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선 중국을 독재로 표현하는가 하면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홍콩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며 대만 민주주의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We just take great lessons from the democracy in China. No more evidence needed than what happened in Hong Kong. 차이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대만과 미국 간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 등급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天安문 시위를 주도한 신장 위구르 출신 인권운동가 우얼카이 씨와 홍콩에서 공산당 비판 서적을 팔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라민키 등을 만나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치포 동맹에 참여하는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마크 리우 회장도 만나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잠시 뒤 한국에 도착하는 펠로시 의장은 내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공태현 베이징 특파원이 중국 반발 전해드릴 텐데요. 대만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시작했고 대만산 제품을 수입을 중단을 하는 이 경제 보복도 단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만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군사행동에 돌입한 중국군은 이례적으로 연이틀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을 적대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是针对美和台当局在台湾问题上的危险举动所采取的必要举措. 내일부터 나흘 동안에는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간 선박과 항공기 운항도 통제했습니다.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 단절도 시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부터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企图迟滞中国的发展壮大，破坏中国的和平崛起，完全是徒劳的，必将碰得头破血流。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어제 심야에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극도로 악랄하고 후과는 극히 엄중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중국 공안들이 대사관 주변 곳곳에 배치됐는데요.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적대행위 등 돌발행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경제 보복도 이어졌습니다. 그제 대만산 과자 등 100여 개 식품기업 제품의 수입 중단 조치를 시작으로 오늘은 중국산 천연모래와 대만산 과일 등의 수출입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 닝더스 다이사도 조만간 공개하려던 북미 투자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 대만에는 주요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5년 만에 미 최고위급 인사 방문에 대만 공항은 환영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염정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펠로시 의장이 떠난 뒤에 더 긴장감이 높아진 대만 해협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활주로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태운 미국 공군 소속 보잉 C-40의 착륙 순간을 담으려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이 묵는 호텔 앞에도 한밤중까지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만의 상징인 타이페이 101 건물에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나타났습니다. 我觉得这就是鼓舞了全部的台湾人中国的这个打压，对，所以我觉得是非常勇敢的一个行为。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미국이 대만에 보내는 바위처럼 단단한 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펠로시 의장도 대만에 대한 지지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We will not abandon our commitment to Taiwan, and we are proud of our enduring friendship. 현지 우리 교민들은 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말합니다. 워낙 고위급 인사가 오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좀 축제 분위기라고 느껴지고 또 같이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좀 받을까 아니면 또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까 항공 노선도 많이 취소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전 세계적 손실이 최대 3,42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자, 펠로시 의장이 지금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네. 평소 같으면 한 2시간 30분 정도 거리인데 항로가 달라서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태운 전용기 C-40C는 대만 숭산 군사공항에서 우리 시각 오후 6시 50분쯤 이륙을 했습니다. 항공기 실시간 추적 사이트를 보시면요. SPAR-19로 표시되는 게 이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항공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타이베이 바로 위에 지금 찍혀 있죠. 아, 그러네요. 평소 동중국해를 가로지르는 경로와는 달리 일본 남쪽 섬 오키나와 방향으로 빙 둘러서 우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중국해 중간에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군사행동도 불사를 하겠다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의식해서 이곳을 피해가려는 의도입니다. 평소 같으면 대만에서 한국까지 비행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인데요. 우회 비행으로 시간이 더 걸릴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미중 모두 아주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데 그러면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을 떠났으니까 네. 충돌 위기는 일단 넘긴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펠로시 의장 방문 전인 어제 중국군이 대만과 4km 떨어진 푸젠성 샤먼시에 탱크 등 군 병력을 집결시켰는데요. 내일부터는 나흘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 그리고 실탄 사격을 합니다. 중국이 발표한 훈련 구역을 지금 보시면요. 위아래 양쪽 총 6구역에서 대만을 이렇게 포위하듯 감싸서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하이난성 해사당국에서도 어제부터 6일까지 남중국해 쪽으로 항행 금지를 발령을 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경계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후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군과 대만군의 교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만약에 미국이 대만군을 지원하면서 교전에 참여한다면 이제 판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1954년 그리고 1958년 1차 대만 해협 위기 때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수십만 발의 포탄이 오갔습니다. 당시 미군이 개입한 적은 있지만 교전에 참여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미국이 이번에도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을 급파했는데요. 1, 2차 대만 해협 위기 때 항공모함이 없던 때와는 달리 중국은 이번에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출동을 시켰습니다. 미중 항공모함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살얼음판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펠로시 의장의 이제 대만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중국이 민감한 행보만 계속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전 리포트에도 보셨듯 펠로시 의장은 오늘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 그리고 중국 공산당 비판 서적을 취급했던 홍콩 인사 등을 만났는데요.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류더인 TSMC 회장도 만나서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강화도 논의를 했는데요. 세계 패권을 다투는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제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시청자 질문이요. 다른 정상들은 다 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는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 만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유를 물어보십니다. 안 만나는 건 맞는 거죠? 네, 일단 그 펠로시 의장이 오늘 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면 내일 낮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납니다. 네. 정부 인사 면담 일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캄보디아로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에 말레이시아 총리, 대만 총통을 만났고요. 또 5일에는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각국 정상을 모두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만 빠져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윤 대통령이 휴가를 반납하고 내일 깜짝 만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언급을 했다가 다시 아니라면서 사과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여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북한도 오늘 한마디를 했던데 이 갈등이 이제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이야말로 평화를 해치는 화근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북한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한 인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72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해서인데요. 집주인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세입자들은 전전긍긍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직장인 김모 씨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 전셋집을 마련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1억 1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법원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그냥 저는 가만히 살고 있다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우편 통해서. 집주인이 1억 원 넘게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 알았지만 돈을 못 갚을 사람이 아니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중개인들은 여기 집주인들은 건물이 많아서 돈을 못 내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세금 체납이라던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까지 압류당했습니다. 근저당 나가고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나가고 나면 저거든요. 저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사는 A아파트 203세대 중 LH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140세대가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공동 소유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72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집주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전세 사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 3개월 전부터 금리가 오르는 등 여러 사정 탓에 자금 경색이 왔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어디서도 제 보증금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고 매일매일 울어요, 집에서. 근데 답이 없어요.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수사팀을 배정하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방금 보신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도 판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공교롭게도 앞서 전해드린 이 깡통 전세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가 이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어지는 단독 보도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2세대가 경매에 넘겨진 A아파트에서 3분 정도 걸어가면 한 동짜리 B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B아파트 역시 전체 108세대 가운데 33세대가 경매에 넘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B아파트에서 4년 가까이 전세로 살아온 40대 세입자는 지난달 14일 법원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인사를 건넨 뒤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읽은 건 안녕하세요 뿐이었습니다. 꼭 불러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차단돼 있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간 33세대는 홍모 씨와 백모 씨의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 씨는 A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B아파트의 시공사 대표는 A아파트 깡통전세 집주인 김모 씨였습니다. 채널A는 B아파트 집주인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세 사기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인천 지역 내 복수의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마치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물폭탄과 천둥 소리로 잠 못 이룬 분들 계실 텐데요. 곳곳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살림살이들이 물에 잠겨 진흙 범벅이 됐습니다. 집안 내부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인근 논에서 물이 넘치면서 주택까지 잠겼습니다.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찼어, 이 마당이. 방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밑에까지 찬 거죠. 가전제품이 많았지. 그게 다 물에 불어서 그냥 다 못 쓰게 되고 또 전자하고는 다 고장이 났어요, 다. 인근 편의점도 물에 잠겨 곳곳에 진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열돼 있는 음식이나 저희 용품들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 많아서 1,000만 원은 넘는 것 같아요.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보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지름 2m가량의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평온했던 하천은 거센 급류가 흐르면서 밤새 달라졌습니다.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들도 미처 옮기지 못하고 침수됐습니다. 이틀 동안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90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오는 날 12시까지 수도권에서는 100mm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폭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렇듯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도 열이 식지 않아 열대야가 계속되는 건데요. 그 이유를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민들이 그늘에 모여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더위를 식히려 총출동했습니다. 비가 내려도 열기가 식기는커녕 습기 찬 폭염이 계속되지만 좀처럼 익숙해지는 날씨가 아닙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 속 가정집 습도계는 94%를 기록했고 전자시계 위로는 수영장 표시가 나타납니다. 물 속에 있는 것 같다. 공기를 짤 수 있다면 물이 한 바가지는 나올 것이란 글도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여름엔 보통 실제 기온과 체감 기온의 차이는 1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만 해도 오늘까지 나흘 연속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 차이가 3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이때부터 습도가 급격히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로 열대 해상에 있던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그 결과 비가 내려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6월 끝자락부터 관측됐습니다. 적도 부근, 열대 해상에 아주 뜨겁고 많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수송되는 역할을 했고 기압계 패턴에 의해서 가뜩이나 높은 체감온도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겹치면서 불쾌지수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까지도 비가 잦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비가 내려도 밤엔 열대야가 지속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박순애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장관들 인적 쇄신하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대통령은 주변에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 이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여주기식보다 일로서 성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위기 상황 돌파 방안 중 하나였던 인적 쇄신 카드는 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이거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참모진 교체 대신 일하는 대통령실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촘촘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대통령실 기조에 맞춰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하려던 행사도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관행적으로 열렸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여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기자회견 대신 기자단과의 약식 간담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9일 이준석 대표를 대신하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기 2년짜리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어쨌든 이 8월 내에는 지도 체제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 짓겠다고 합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요. 곧 이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도,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8월 9일,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9일 전국위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합니다. 이후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 늦어도 10일까지는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비대위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한다든가 빠른 시간 안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과 그 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8월 내에 내홍을 일단락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달 내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는 25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비대위 활동 기간과 전당대회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고 복귀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이 대표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런 단어로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의 의장은 비대위가 뜨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임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이 대표의 대표 복귀 가능성에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 비대위 이후 들어설 새 지도부 임기는 2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의 복귀를 막겠다는 판단이냐며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라며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로 전환된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꺼냈던 이 단어를 인용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국기 문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숨을 내쉬더니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번 달 중순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의원은 국회 등원 후 첫 기자회견에서 사당화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40분간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기회를 줄 것이다. 이재명계 의원에 맞선 반 이재명계의 견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사당화 노선과 선당 후사 노선에 선명한 노선 투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력한 대표 후보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세를 통해 지도부를 개파 싹쓸이하려 한다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찌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부터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당원 온라인 투표에 돌입해 다음 달 28일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장관급 배우를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아서 논란입니다. 이 재판관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고향 후배가 주선한 자리였고 후배의 고교 동창 A씨도 동석했습니다. 골프를 마친 뒤에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덕담했을 뿐 도움을 준다고 했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골프 비용 120만 원도 A씨가 부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비용은 고향 후배가 내는 줄 알았다며 선물을 보내겠다는 A씨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의 처신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11:11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휴가 중인 대통령 옆에 대통령실 건물이 보이네요. 네, 대통령은 휴가로 출근을 하진 않지만요. 대통령실은 더 분주합니다. 각종 의혹들이 터지면서 맹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입주를 앞둔 대통령 관저 공사 역시 사적 계약으로 누더기가 됐고 비리 의혹의 구린내가 용궁에 진동합니다.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러한 보도도
통상 정권 후반기에는 나타날 법한 이런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자, 시끄러운 의혹 두 가지인데요. 야당은요, 관저 공사를 따낸 업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내외가 곧 입주하게 될 이 한남동 관저 공사가 지금 한창인데요. 공사를 따낸 한 업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에 후원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인연으로 공사를 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대통령실은 관저 건축과 관련된 사안은 보완이라면서도 해당 업체가 김 여사의 회사를 후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이죠. 이 법사가 대통령 친분을 사칭하고 다녔다. 이 소문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하느라 분주를 한 거죠.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예방 조치를 취한다는 해명을 오늘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 5세 입학 정책 혼선, 여당 내홍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논란까지 이슈가 참 많죠. 오늘 야권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휴가 중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푹 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쏟아지는 논란에 해명할 건 많고 휴가지만 맘 편히 쉬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학부모를 만났다가 머쓱해졌다고요. 네, 박 장관,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려다가 졸속이라는 비판에 곤혹을 치르고 있죠. 부랴부랴 학부모들을 만났다가 머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책임져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정책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렇게 위로를 할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야당의 비판도 한번 들어보시죠. 충분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 정책으로 막무가내로 정책을 발표한 뒤에 국민께서 반대하니 이제서야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입니까? 민주당은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라며 박 장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위장 탈당 논란에 이 민영배 의원이 배현진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런 게 위장. 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의원이 어제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회에는 참석해서 정족수를 채우면서 위장 논란이 있었는데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퇴하지 않은 것, 이런 게 위장이라면서 위장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향할 때만 쓰라고 했습니다. 배가 파준 건가요? 네. 배 의원은 이 위장 사퇴, 이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제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조기 전대론에 힘을 싣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배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과정까지는 해주고 가야지 그것도 안 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다 가버리면 그럼 다음 절차는 누가 진행을 합니까? 정치적 사퇴 선언한 것을 가지고서 너무 견광부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반대로요. 당내에서도 정치인은 사퇴를 선언하면 끝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영배 의원보다 더한 위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저는 민영배급이라고 봐요. 진짜로 위장 탈당보다 더 구린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은 최소한 형식적으로 탈당을 하긴 했잖아요. 무소속으로. 지도체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상대당을 향해 위장과 꼼수라고 했던 비판도 돌려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라도 뭐 내용이 정리가 될지 궁금하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멀쩡했던 편의점이 단 몇 초 만에 땅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서객이 몰린 강원도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건물에 있던 9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 편의점 CCTV에 생생히 담겼는데요. 강경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천장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짐을 옮기던 편의점주는 급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 진열대가 쓰러지고 물품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밖에서 계속 쾅 하면서 너무 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나와보니까 한 5초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난 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규모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편의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편의점 건물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주변에는 편의점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조치 중에도 땅 꺼짐 현상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땅 꺼짐 현상은 올 초부터 시작돼 7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양양군은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강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돈을 먹으려고 공사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성수기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낙산해변 인근에는 대형 숙박시설 공사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이런 점을 이용한 걸로 의심되는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쳤는데요. 범행 당시 바로 근처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2명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휴대전화 매장으로 걸어옵니다. 손에는 커다란 돌이 들려 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매장 유리벽으로 돌을 던지고 다른 한 명이 뒤따라 던지자 커다란 구멍이 납니다.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깨진 구멍으로 들어가서는 스마트폰 여러 개를 들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초등생 2명이 스마트폰 6대를 훔쳐 달아난 건 지난달 26일 새벽. 쾅 깨진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조그만 애가 야! 이러였죠. 제가 큰 소리로.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먼저 매장을 살펴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는 인도 연석에 걸터 앉아 초등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매장과는 80m쯤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반면 초등학생들은 6학년으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중고생들이 동네 후배인 초등생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스마트폰 일부는 이미 중고거래 시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매장 주인은 초등학생이 벌인 일이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중고생들에게 특수절도나 특수절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알고 지내던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100km 넘는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속도로 위에서 검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들을 막아 세웁니다. 경찰관이 흰색 승합차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합니다. 그 사이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경찰차들이 흰색 승합차 앞뒤를 막아 포위합니다. 얼마 뒤 119 구급차가 급히 도착하고 구급대원 2명이 한 남성을 구급차에 태웁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오늘 낮 정오쯤 전북 정읍 도심 한복판에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 막 2대 오고 소방차도 한 대 오고 막 경찰이 나중에 이제 폴리스라인도 치고 막 그러대요.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친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100km 이상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힌 남성은
검거 직전 자해를 시도해 중태입니다. 선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유리창 깨고 이제 들어갔는데 안에 보니까 이제 자해한 상태여가지고. 경찰은 이 남성과 피해 부부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함께 은행을 찾았다가 사건이 벌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그젯밤 30대 여성이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었는데요.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경찰 알뜰폰이라 위치 추적에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봅니다. 신고 전화가 갑자기 끊긴 뒤 여성의 휴대전화 전원도 꺼졌는데요. 이때 경찰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기지국 주소뿐이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수색 범위가 반경 수백 미터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여성이 가입한 통신사에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간이라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기지국 주변을 수색해야 했고 그 사이 범인은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알뜰폰의 사업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쓰는데요. 경찰이 위치 추적이나 가입자 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다시 통신 3사를 거쳐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통신 3사의 서버는 경찰청과 연동돼 있어 경찰 요청이 있을 때 자동으로 위치값을 보내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수작업으로 위치값을 찾아서 보내는데요. 그나마도 야간이나 주말엔 근무자가 부족해 이번 사건처럼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경기 김포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갈탄을 태우다 호흡곤란 증세를 느끼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통화 중 전화가 끊겼지만 위치 추적을 못했습니다. 사고가 주말 밤에 나서 알뜰폰 업체에 근무자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3시간 뒤 인부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뜰폰 업체들도 경찰이나 소방에 24시간 긴급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입국 후에 격리하는 의무가 해제되고 국제선 항공편도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예약했던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여행사 상담센터로 해외여행 상품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혹시 며칠 정도 생각하시죠? 3박 5일이요. 여름 휴가철과 다음 달 추석 연휴 등을 맞아 상품 문의와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항공편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운항으로 변경이 된다고 저희도 전달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조금 마이너스라서 그런 건지 조금 운항을 단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6월 이후 국토교통부 지시로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증편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예약 연기나 취소가 많아지자 다시 감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기대만큼 예약률이 높지 않은 일부 노선 운항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항공편 취소로 소비자들은 다른 비행기표를 비싸게 구하거나 숙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했다는 걸 시간이 3주나 지나서 여행사한테 뒤늦게 연락이 왔어요. 대체 항공표도 못 찾고 현지 교통도 날리고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91만 9천 원이 되어 있으세요. 기존권은 지금 상품가가 69만 9천 원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명에 육박했고 해외 유입은 6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가까운 계곡이나 하천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 주변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에 일렬로 대형 천막 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부에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같은 주방 가전은 물론 텔레비전과 침대까지 갖췄습니다. 고급 야영장인 글램핑장으로 영업 중인데 등록 없이 무단 영업했습니다.
야영장으로 등록은 하셨나요? 지금 허가를 갖다 내놓고 했어요. 신청만 했어요? 예, 신청했어요. 하천 주변을 사용하는 데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신 거예요?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요? 지금 먹고 있어요. 아니 아니고. 마당에는 수영장이, 객실 안에는 스파시설과 놀이기구가 설치된 키즈 펜션. 하지만 미신고 숙박시설입니다. 여기 숙박으로 등록돼 있으신가요? 포천의 한 음식점은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탁자를 놓고 닭백숙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남양주의 문을 연 카페도 하천가에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따로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를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사업자만 내는 게 아니라 위생과에도.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고 걔네들이 해야 돼. 아니요, 그거는 사장 신고기 때문에 영업자 다 신고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월 말부터 하천과 계곡 등 휴양지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68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에는 계곡 하천 내 위치한 음식점, 카페, 야영장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멸종 위기종인 남방큰 돌고래, 이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갑니다. 불법 포획된 지 17년 만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38이 춘삼이 복순이요? 수족관에 붙잡혀 돌고래 쇼를 하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 돌고래들입니다. 관객 앞에서 쇼하는 돌고래들. 사육사가 올라타자 물살을 가르며 헤엄친 뒤 튕기듯 무대 위로 올려보냅니다. 보통 돌고래처럼 보이지만 날렵하고 부리가 긴 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2012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돼 국내 수족관에 있던 7마리가 차례로 방류됐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비봉이도 지난 1월 수족관 폐업으로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005년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지 17년 만입니다. 비봉이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해양 방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먹이를 직접 사냥해서 먹는 등 두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비봉이는 해상 가두리로 옮겨져 야생 적응 훈련을 한 뒤 이르면 올해 자연 방류됩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 무리지어 사는데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회로 해가지고 남방 큰 돌고래들이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서식지 어떤 보존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선박 관광들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비봉이가 바다로 돌아가도 국내 수족관에는 큰 돌고래와 벨루가 등 고래 21마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호종도 아니고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고래 신규 반입을 막고 사육사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한국 높이뛰기 간판인 우상혁 선수, 세계적인 실력으로 각종 포상금을 휩쓸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이 포상금과 상금이 2억 원을 훌쩍 넘었다네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은메달을 딴 우상혁. 오늘은 달콤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이 지급한 포상금 5천만 원입니다. 아직 군인 신분이라 쓸 일은 없었고요. 잘 저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금이 받으니 좀 뿌듯하고. 육상 불모지 한국에서 묵묵히 실력을 키운 우상혁은 포상금 단골이 됐습니다. 깜짝 4위를 차지한 도쿄올림픽 이후 상금과 포상금 등을 합쳐 2억 6천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갖춘 우상혁. 스타성이 뛰어난 만큼 다음 달 전역 후에 각종 후원사 계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날이 몸값이 오르고 있는 우상혁은 11일부터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에 참가합니다. 우상혁은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카타르의 바심과 23일 만에 재대결합니다. 큰 숙제는 다 끝냈던 것 같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다이아몬드 리그 더 재밌게 즐길 생각입니다.
즐기는 점퍼 우상혁이 이번에는 바심의 벽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된 지역도 많은데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26도를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32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텐데요. 영남은 오늘 밤까지, 그 밖에 중부와 호남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릴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별과 스타는요, 둘 다 빛이 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유명 인사를 뜻하는 스타는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빛이 나죠.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스타가 되라고 주문을 했죠. 교육부 장관, 공약에도 없던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스스로 빛을 내려다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빛 잃은 스타 장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